가기선은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멋진 수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이 수요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드벤처한 그런 경험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제 드디어 제가 그 책에, 여러분들에게 보낼 책에 사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네임펜이 얼만큼 쓰면 다 없어지는지 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네. 하루에 이제 100권씩 이제 매일 저녁마다 사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쿠팡이 아니에요. 특급 배송, 뭐 무슨 로켓 배송, 그리고 다음날 배송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한 달 정도 뒤에 도착할, 저 국제 배송이라고 생각해요. 국제 배송, 배로 타고 들어가는 그런 배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빅테크에 의한 빅테크만의 시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연장선, 달라진 세상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모든 것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이중주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상황 속에서 금융, 자본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마치 채권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었다는 것이 오늘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각도기 TV 수요일 1월 27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잊지 않으셨죠? 에듀캐스트.com 경제경영 파이낸스 관련 1위 강연입니다. 네, 에듀캐스트.com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 어쨌든 저는 바라는 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초 체력을 만들어서 훌륭한 투자자로 발돋움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훌륭한 투자자로 발돋움하는 데에 투자하는 금액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뭐 투자하다 수천만 원 깨먹은 거 뭐 한두 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천만 원을 안 깨먹을 수 있는 절호의 그 기회, 네.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여러분에게 그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이 많은 시대예요. 정말 소음이 너무 많아서 신호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강연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나이 먹고도 그렇게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걸 내가 폭리를 취하겠다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있었던 수강제 받았던 모든 수익금 플러스 알파를 다 엎어가지고 다 좋은 데 써서 그건 너무 감사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다시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올해는 더 큰 꿈을 지금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 멋진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수강료를 좋은 데에다 쓰고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살펴보죠. 네, 빅테크만의 시장. 오늘 3대 지수 모두 어떻게? 하락, 내리 꼽았어요. 물론 많이 꼽은 건 아니고 막판에 더 떨어졌더라고요. 저 아침 일어났을 4시 반 시절에는 기술주들은 올라 있었습니다만 그들도 막판에 조금 밀려가면서, 그러나 밀린 폭이 컸다? 아니다. 조금만 밀리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거대 기업 5개 기업, 빅테크라고 불려지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거기에다 요즘 추가로 끼는 게 어디죠? 테슬라 끼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좀 살짝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데 여기도 모두 올랐습니다. 자, 빅테크들은 엄청나게 좋은데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 등락 종목 수는 뻔하게 빠진 종목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러셀 2000 지수는 0.56% 떨어지면서 중소형주들은 빠진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을 암시하는 지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0.15%가 빠지면서 3849포인트, 그리고 다우존스는 0.07%, 뭐 이 정도 빠진 건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죠. 오른 게 있는데 3937. 나스닥도 마찬가지 똑같이 0.07 빠져서 13626을 기록하면서 그다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일 달러와는 0.24%의 약세를 보여줬고, 반대로 유로는 그만큼 0.2% 정도의 강세를
주었는데 특징적인 거는 위안화 강세였습니다. 위안화 강세부터 한번 얘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저기 중국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침부터 GDP 수준의 통화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하나 뉴스가 있었더군요. 역시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마준이라는 분이 계셔요. 마준 인민은행 자문역이신데요. 이분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버블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버블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전일 중국 시장 하락에 또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전일 우리 나침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건 제 얘기는 아니었어요. 나침반의 언급이었어. 정말 좋은 의견인데 무슨 말이냐. 누가 먼저 회복했습니까? 경제를? 명백하게 지금 중국이 회복을 했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또다시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난 유가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일 빨리 회복했고 지금도 돌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빅테크 기업과 연관된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 볼 건데 어찌되었건 먼저 회복했던 중국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인민은행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곳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한다면 돈의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공부를 덜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GDP만큼의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뭔 얘기예요? 돈 공급이 과거만큼 좋다? 위기 상황에는 돈을 쏟아부어서 위기를 뭐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힘들어. 죽어가니까 어떻게 돼? 그럼 뭐 몰핀도 넣어. 아픈 몰핀도 넣고 비타민도 넣고 영양제도 넣고 수액도 맞고 잘 먹이고 막 이래서 체력을 키우려면 막 이렇게 넣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막 넣잖아요. 유동성을 막 넣는데 이제 일어나고 막 이제 이 환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피려고 그러네 막. 몸 고쳐야 술도 마시려고 그러네. 안 되지 이러면 빼는 거예요. 얘 수액 넣어준 것 때문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려고 하네.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수액을 슬슬 빼려고 하는 건데 그거 빼야 된다고 옆에서 수간호사께서 딱 얘기한 거지. 빼셔야 돼요. 이거 안 돼. 이 환자 이러다 다시 골병 들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현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안화는 강세였다. 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왜냐면 돈을 덜 공급하겠다는 쪽에 통화가 더 강세가 되겠지. 돈을 덜 뿌렸으니 많이 뿌린 쪽보다 숫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좋으냐를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빅테크 기업들만 올랐다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7개 기업만 진짜 올랐어요. 주요 기업들 중에. 나머지 다 떨어졌지. 그럼 물론 애플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 어제. 그래서 0.17, 아마존 0.98, 알파벳 0.72, 페이스북 1.4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2.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분기 매출이 430억 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많아 보여. 한 45조, 46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분기에. 많지. 근데 전년도 매출이 얼마냐? 369달러. 9억 달러. 그러면 뭐 대략 뭐 한 38조, 39조, 40조 근처? 뭐 이렇게 40조 근처 되겠죠. 40조구나.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는 얼마? 한 47조 정도? 이렇게 된 거. 많이 늘었잖아. 엄청 늘은 거죠. 거대 기업이 매출이 20%씩 는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큰 회사가, 이미 클 대로 다 큰 회사가. 2m짜리 농구 선수가 2m 20으로 키가 큰다고 생각해보세요. 2m 15 이렇게 큰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근데 큰 거야, 또 커. 제크와 콩나물처럼 계속 커. 콩나물처럼. 네. 클라우드 부분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이 연간 23% 상승했는데 146억 달러. 3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얘네가? 클라우드 부분이 이렇게 컸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엑셀의 회사가 아닙니다. 윈도우 회사가 물론 윈도우 회사지.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이렇게 되었네요. 역시 빨라요. 진짜 세계 최강의 패스트 팔로우. 이거는 진짜 최강이야. 이거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애저 예, 클라우드 서비스죠. 50% 증가했습니다. 애저 매출이 얼마 늘어요? 41%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요번에만 그렇게 갑자기 특 출난 게 아니고 전분기도 48% 늘어났다는 거예요. 미친 속도지 이것은. 미친 속도. 근데 더 미친 게 있어요. 더 미친 게. 야, 이게 소프트웨어의 무서운 점인데 우리 진짜 반도체 찍어서 팔아가지고 그 반도체 그냥 그 웨이퍼 하나 만드는데 막 한 달, 두 달씩 걸려가지고 막 진짜 야 무슨 야 그게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이죠. 막 150층짜리 빌딩 짓는 거하고 비슷해. 그 조그만 판 위에다가 판때기에다가 150층짜리 빌딩 짓는 거야. 이게 참 대단한데 어찌 되었건 네 그런 애들이 이제 50% 남는데 커머셜 클라우드 마진율 얼마냐? MS의 71%예요. 참, 야 소프트웨어의 말도 안 나는 소프트웨어의 위력이죠. 마진율이 71%라고요, 여러분. 강물 떠다가지고 팔아도 71% 남겠어? 자, 이거 물 사서 드세요. 강물 푹 퍼가지고 이렇게 줘도 71%.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뭐다? 사이버라이제이션 되는데 적합한, 즉 우리가 전쟁 상황,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즉 코로나라는 전쟁이 발발되자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어. 폭탄이 빵빵 터지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인데 도움을 하나 만들었지. 방공호 도움을 만든 이 세상은 여기 전쟁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전쟁터에서 다 방공호로 도망간 상황이야. 사이버라이제이션이죠, 이게. 다 도망가서 여기서만 활동하니까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김밥 팔고 떡볶이 팔고 이 방공호에서 막 게임장 만들고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극과 극이에요. 이건 진짜 미국의 경제 상황하고도 이렇게 같이 가는데 2017년 기준으로 스워츠만이라고 블랙스톤 사람의 그 자산을 지금 읽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사람들이 몇 달만 봉급을 못 받으면 바로 절반이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400달러 남는데 400달러. 400달러 뭐 대단한 겁니다. 400달러 뭐 400만 원이 아니야. 400달러면 45만 원이에요, 여러분. 절반 인구가 실직을 하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잔고에 45만 원 남는 게 미국의 지금 실상입니다. 절반 인구가. 진짜 대단하네. 하여튼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다시.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빅테크들이 좋았고 빅테크에 의한 빅테크만의 주가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실적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읽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본들이 전부 여기로만 가는 거야. 전부 여기로만 가가지고, 이게 마치 채권보다 더 안전해. 얘네는 영원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70년대, 저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그 IBM하고 이런 제록스하고 이런 기업들 난리 났었을 때, 그때 니프티 50? 그거였나? 그거죠. 네, 그 몇 가지 종목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베팅이 있었고 정말 미친 가격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이익 대비 배수가 나왔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결과 어떻게 됐죠? 무너졌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빅테크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대단하고 앞으로도 이 상황들이 지속되는 한 지속되겠죠. 전쟁 상황이 유지되는 한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구조적으로 얘네 중심으로 가는 것을 바뀐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맞으니까 플랫폼. 제가 플랫폼이잖아요. 한국말로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라고 읽어보세요. 플랫폼. 이런 플랫폼으로 읽혀져.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플랫폼. 네. 자, 다시. 인정합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증시에서 영원히 크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성장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럴 수 없어요. 미국의 그 밤나무고 저기 서부에 가면은 65m씩 되지만 영원히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은 언제일까? 영원히 크다고 모든 사람 믿으면 끝이 돼. 그때 끝이 나겠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굳어질 때. 그게 인간 두뇌인 거예요. 오늘 중요한 투자의 이야기, 투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드리죠. 인간 두뇌는 일정 시간 계속되면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결정을 짓거든. 왜냐하면 생각하기 편하니까. 뇌는 어떤 존재다?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에너지 소비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이것이다라고 결정 짓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빨리 결정 지어버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속되면 이건 이거야. 이건 진리 사건이야. 이건 앞으로 영원해. 어제도 오늘이도 내일도 그럴 거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니 내일도 그럴 거야 하고 확정 짓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뭐예요? 이런 두뇌가 옳지 않다. 두뇌의 작용은 언제든지 틀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투자의 두뇌입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두뇌 작용을 거슬러서 대응하는 게 투자의 두뇌죠. 네. 그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을 한 게 피해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빅테크는 그럼 언제까지? 네, 논리적으로 뭐냐면 이 전쟁 상황, 코로나 전쟁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 좋은 실적을 유지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 증가 속도는 줄어들겠지. 그럼 주가는 언제부터 반응을 할까? 거꾸로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 즉 이익 증가, 그다음 이익률의 증가폭, 이익률이 유지되는 폭, 요것들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주가가 버벅버벅 하겠죠.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얘기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자, 코로나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하죠. 현재 지금 AP통신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보급 과정도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예를 들자면 선진국 먼저 미국 다 맞았어. 그래서 백신이 전부 전 인구한테 보급됐어. 그래서 우리는 편해. 그래, 마음도 편하게 놔. 근데 유럽은 다 못 맞았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와. 그럼 또 어떻게 돼? 이 백신 맞았다고 몸 약한 사람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백신이 다 보급돼서 옛날에 무슨 뭐 천연두나 이런 것처럼 쫙 다 맞은 게 아니면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27억 유로를 지금 백신 만드는데 공부를 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 여전히 유럽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내무장관이 국경 통제 또는 독일 쪽으로 오는 항공을 없이 만들겠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U는 코로나 때문에 일본 관광객 받지 않겠다고 해요. 야, 유럽은 관광의 대국이에요. 관광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도시 어딘가요? 제가 알고 있는 파리거든요. 예, 파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이렇게 가장 주포인 일본 사람을 못 오게 한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럴 거냐. 그럼 유럽 경기는 안 풀린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동안에는 긴밀한 협조를 하는데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코로나 대응에서 별로 없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뭐 마스크를 쓰겠다, 여기다 돈을 넣겠다,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에 기반해서 당선됐었잖아요. 당선된 거라고 봐도 뭐 무리스러운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휘 아래 다자주의가 다시 부활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잘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지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디서? 부동산에서 계속 좋아요. 주택가격이 20대 지역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엄청나죠? 예상은 8% 정도 했는데 8.6%? 와, 이게 약간 가열인 것 같아요. 네, 미국 부동산은 가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가열은 맞아. 가열은 맞는데 도대체 돈의 가치가 보통 한 20년에 반토막 난다고 생각을 하면 15년, 20년에 반토막 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얼마 만에 반토막이 날 거냐? 10년 만에 반토막이 날 거냐? 8년 만에 반토막이 날 거냐? 5년 만에 반토막이 날 거냐? 잘 모르겠다는 거지. 잘 모르겠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네. 자,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많이 갔네. 이상으로 오늘은 정확하게 마이크를 틀고 어제처럼 이런 환경 없이 다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고 신나는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장은 전일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중국 영향 저는 분명히 좀 일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할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긴축은 주식
주식 금융시장에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긴축할지라도 치고 나갈 겁니다. 왜요? 경기의 흐름은 근본적인 체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체력이고 금융이라는 건 경제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본체는 경제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체가 우상향하게 된다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만 금리를 일단 올리겠다 또는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순간은 일단 이거 뭐지? 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또 레버리지와 차입이 많을수록 더 많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7일 증시각도기 TV 아침 미국마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